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자, 요번에 일반생물학 특강, 일생특강, 그죠? 일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자, 요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이제 생투에서 세포소기관을 하고 있는데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핵 내부로 들어온다. 그죠?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핵 내부로 들어와서 필요한 기능을 한다. 어떻게?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얘만 들어도 생각을 해봐도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져. 리보솜은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핵 바깥에 있는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이 핵공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인에서 rRNA와 단백질이 조립되어서 리보솜의 소단위체, 대단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어떻게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필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알고 어떤 단백질을 골라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느냐? 우리가 이제 편하게 그 전에는 갖고 들어온다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핵공입니다. 네, 핵공이고 핵공에 보면 이렇게 섬유들이 나 있어요. 이렇게 섬유들이 이렇게 뭐 촉수 뻗듯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핵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백질은 핵으로 들어가라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일부가 핵으로 가라라는 신호로 쓰입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특정한 서열이, 그죠? 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핵 위치 신호 NLS라고 부릅니다. 그죠? 네. 뉴클리어 로컬라이제이션 시그널. 핵으로 가게 하는 신호. 이게 뭐냐면 아미노산 서열입니다. 몇 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으면 요런 걸 달고 있으면 핵으로 가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특정한 핵으로 가게 하는 아미노산의 신호를 NLS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그림에서 이 전체가 하나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끄트머리에 NLS가 있는 거야. 자, 핵 위치 신호가 있는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요걸 인식해서 핵 이동 수용체가 달라붙습니다. 자,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단백질, 요게 단백질이야. 요게 단백질인데 단백질 끝에 아미노산이 요런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근데 요 아미노산이 있으면 핵으로 가는 거야. 핵으로. 근데 요걸 어떻게 핵으로 보내냐면 이 NLS라고 하는 핵 위치 신호를 핵 이동 수용체라고 하는 어떤 분자가 인식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렇게 둘이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핵공에 이렇게 해초처럼 나 있는 이런 섬유들하고 딱 만나면 그 섬유를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섬유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이 핵이동 수용체가. 핵이동 수용체가 요 핵공에 있는 요 섬유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달라붙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핵공 요 안쪽이 굉장히 무슨 해초처럼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근데 핵 이동 수용체가 오면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상호작용이 깨집니다. 이 핵 이동 수용체와 요 핵공에 있는 요 해초 같은 요거 사이, 요것과 핵 이동 수용체와 요 핵공 내부에 있는 요 해초 같은 것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원래는 이 둘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문을 막고 있었는데 이것과 핵 이동 수용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풀리고 그러면 핵 이동 수용체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요 핵 이동 수용체가 자, 다시 단백질, NLS, 여기와 결합한 핵 이동 수용체 이 세트가 원섬유, 핵공에 있는 섬유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에 해초처럼 엉켜있는 것들이 요 핵 이동 수용체와 상호작용하면서
문이 조금씩 열리면 요 두 개의 세트가 핵공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거는 핵으로 들어가는 것만, 다른 거는 단백질이 이렇게 3차원 구조를 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풀어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핵으로 들어가는 거는 3차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공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크고 요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서 요 핵 이동 수용 NLS가 있고, 그 다음에 핵 이동 수용체가 이걸 인식해서 요거 세트가 완성이 됐을 때 쭉 타고 내려와서 핵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진짜냐? 뻥 아니냐? 뻥 아니냐? 실험을 해봤죠. NLS가 핵 안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단백질이 다 NLS를 가지고 있어. 네. 근데 NLS가 딱 하나는 아닙니다. 핵으로 들어오게 하는 서열이면 다 NLS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핵으로 들어가는 이 신호 서열을 의도적으로 잘라봤어. 효소로 잘라봤어. 그랬더니 안 가, 핵으로. 그리고 핵으로 원래 안 가는 단백질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NLS를 붙여줬어. 그랬더니 핵으로 가. 아, 이거는 핵으로 가게 하는 신호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그죠? 확실하죠?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해본 거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진짜 핵으로 가나를 본 거야. 그랬더니 가.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 서열을 있으면 핵으로 보낼 수 있어. 이걸 아니까 우리가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떤 단백질을 핵 내부로 넣고 싶어. 그러면 그 단백질에 NLS, 이미 알려진 NLS 서열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이건 통째로 핵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밌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원 스텝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엔 기껏 잘 결합하고 있었는데 핵 내부로 오면 둘로 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잘 결합하고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떨어지냐? 요거 궁금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으니까 더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GTP 의존성 렌 단백질, RAN 렌 단백질이 요 기능을 하는데, 요 보세요. 아까 요 이제 단백질 NLS가 있고 핵 이동 수용체가 달라붙어서 이 세트가 핵공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자마자 이 두 개가 나눠진다는 건 이건 뭐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기선 붙었는데 핵 내부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핵 내부에 GTP가 붙어있는 렌 단백질이 요 핵 이동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결합 자리에 여기 이제 렌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렌 단백질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GTP가 달려 있어요. GTP가 달려 있는, 자, GTP가 이렇게 달려 있어. GTP가 달려 있는 렌 단백질이 여기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NLS 핵 이동 수용체에 손이 부족해. 네. 자, NLS의 핵 이동 수용체가 이렇게 같이 요 세트라고 합시다. 요 세트, 지금 요 세트. 네. NLS의 핵 이동, 이거 핵 이동 수용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오는 거야. 핵공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자, 여기에 렌 단백질이 가서 딱 결합하면 구조가 변해.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핵 이동 수용체에 렌 GTP 요게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요 단백질은 핵 NLS가 있는 요 단백질은 핵 내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게 핵 안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운반체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재사용하거든요. 그러면 GTP가 붙어있는 이 렌 단백질이 달라붙어있는 이 핵 이동 수용체는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요게 이제 새로운 NLS가 붙어있는 요 단백질하고 어떻게 만나냐면 이게 GDP로 바뀌면서 GDP로 바뀌면서 즉 인산기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핵 이동 수용체와 요 단백질의 결합을 촉진시켜 줍니다. 즉 에너지를 써서 이 둘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얘기죠.
무슨 에너지? ATP가 아니고 G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요것과 달라붙어서 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요 len GTP가 탁 결합해서 구조를 바꾸고 요 상태 그대로 들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를 써서 GDP로 바뀌면 요게 다시 만나서 이게 다시 들어오고, 이게 계속 뱅글뱅글 순환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요렇게 하면 요 핵 이동 수용체가 핵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GTP랑 만나서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요거 이제 이렇게 바뀌면 다시 얘랑 결합해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핵 이동 수용체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GDP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다시 GTP로 바뀌어서 len GTP로 바뀌어서 핵공통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야. 그죠? 요렇게 해서 바깥에 있는 단백질을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다. 재밌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핵 내부로 들어오는 건 3차원 구조를 그대로 가진 상태로 들어온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핵 말고 다른 곳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른 기관도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은 이제 3차원 구조가 통째로 들어왔는데 이게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거친면 소포체. 아까가 아니고 우리가 세포가 있고 핵이 있고 핵막 바깥에 거친면 소포체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리보솜이 붙어 있고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만들 때 DNA의 정보를 RNA가 복사를 해서 핵공을 통해서 RNA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RNA가 바깥으로 나오면 밖에 대기하고 있던 리보솜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가 RNA와 이렇게 탁 결합해서 요런 리보솜 세트가 완성되는 거야. 그 그림이 요겁니다. 요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RNA에 있는 정보를 읽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 중에 끄트머리에 소포체로 가라 라고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모인 그 아미노산 서열이야. 자, 그 아미노산 서열이 소포체로 가라 라고 하는 신호가 되면 요 신호를 인식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호 인지 입자야. 자, 다시. 이게 이제 RNA야. 핵에서 DNA 복사해갖고 이렇게 너플너플 나왔어. 핵공통에서. 그러면 리보솜 작은 소단위체와 큰 소단위체가 얘를 딱 물어가지고 이걸 쭉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이걸 단백질로 바꿉니다. 네, 단백질로 바꾸는데 처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올 때 이 앞부분이 소포체로 가라라는 신호인 거야. 그러면 이 신호를 SIP라고 하는 물질이 인식해. 기가 막히게 또 인식해서 딱 결합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SIP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걸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 과정이 느려집니다. 여기 이렇게 탁 신호가 결합을 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상태가 세트가 돼. 이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거친면 소포체에 이 SIP 수용체가 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에 어떻게 리보솜이 달라붙냐면 이런 수용체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오는 이 세트를 SIP 수용체가 이렇게 막에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에 탁 결합하면 이 리보솜 세트가 소포체 막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즉 SIP 수용체 요걸 가지고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 없으면 매끈면 소포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친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언제나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유리리보솜이 바깥에 있는 리보솜이 이렇게 세트로 있어서 요게 이제 소포체로 가라라는 신호면 요게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 SIP 수용체에 딱 결합하면 이 리보솜이 소포체 막에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SIP 수용체 옆에는 전자통로라 그래서 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SIP 수용체가 요 세트가 옆에 구멍으로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싹 안착시켜서 요 구멍에 요 리보솜 세트를 위에 얹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소프체 막에 이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있어. 근데 옆에 SIP 수용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리보솜 세트가 이렇게 이게 SIP 수용체입니다. 이렇게 닿았어. 옆에 구멍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구멍 위에 이 수용체를 이렇게 이렇게 안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 SIP 수용체는 빠진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면 요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 SIP 조각은 바깥으로 빠지고 요 세트만 요 전자통로 위에 얹어주고 SIP 수용체도 빠지고 SIP도 빠지고 요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SIP가 신호 서열하고 만나면서 이 단백질이 쭉 번역되는 걸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 억제가 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RNA에 있는 정보를 계속 읽으면서 단백질이 길게 늘어나면서 이 소포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늘어나면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 이 신호서열이 이 전자통로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전자통로에. 근데 이게 이제 다 들어왔어. 여기에 이제 신호서열이 있고 단백질들이 밑으로 쭉 들어오고 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여기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를 이렇게 딱 끊어주는 효소가 있어. 그게 신호펩티드 분해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신호서열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가 여기를 딱 잘라주면 단백질이 소포체 내강으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말로 하면 복잡한데 쉬운 거야.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어. 이게 소포체로 가야 돼. 그러면 SIP가 거기에 탁 달라붙어. 그러면 번역이 멈춰. 그럼 이 상태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가 소포체 막에 SIP 수용체하고 이 SIP하고 딱 결합을 하면 이 소포체가 이제 소포체 막에 달라붙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거를 전자통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SIP 떨어지고 SIP 수용체 떨어지면 요 리보솜 세트를 요 전자통로라고 불리우는 소포체 통로에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SIP하고 SIP 수용체가 요 세트를 요 구멍에다가 딱 맞춰서 끼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SIP 때문에 번역이 막혔던 게 풀리면서 번역이 쭉 되고 그러면 단백질이 길게 만들어지고 밑으로 쭉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면 여기에 덜렁덜렁 걸려 있으니까 여기 신호펩티드 분해 요소가 요 신호 부위를 딱 끊어주면 이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소포체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재밌죠? 그러면 소포체 내부에서 이동을 하고 이게 골지체로 소낭의 형태로 포장되어서 가고 이게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질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보시면 단백질이 풀어져서 들어가잖아요. 아까 NLS 시스템은 그게 이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통으로 인식해서 통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멈춰놓고 이 전자통로 위에 얹은 다음에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없이 쭉 만들어져서 이 내부로 들어온 다음에 3차원 구조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죠. 조금 다르죠. 근데 다른 세포소기관으로 들어갈 때도 이게 뭐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핵공이 조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해. 이게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커다란 단백질이 막을 그냥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거를 소포체 내강으로 어떻게 넣어줄까? 거칠면 소포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지? 리보솜은 왜 거기 달라붙어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분자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계속 끊임없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물 실력을 급격하게 빠르게 늘려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뭐 외우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아,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구나. 아, 그러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물들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걸 예상하고 책을 보면서 찾으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돌려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생 여기까지. 안녕.